우선 박수 좀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자, 텔러이자 음악 연주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러 황인수 선생님을 모십니다. 박수 맞아주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독서신문의 논설위원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퇴직하고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관리사무소 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공을 했고 지금 현재 시를 쓰고 있고 문학 평론도 하고 있고 충북일보의 칼럼 연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원 때 스토리텔링을 전공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해식 갤러리에서 최초로 실현이 되고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정말 수고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3D 프린터를 하면은 이제 드론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드론을 해볼까 하고 드론을 시작을 했는데 동생분이 SBA인가 서울산업진흥원 거기 어떤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 S 플러스인가 거기에 좀 기억도 좀 나는데 거기에 와서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의를 쭉 했는데 그때 해온 지 한 20몇 년 정도 됐어요. 제가 회장 맡아 했는데 모든 것들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한 2년이 지났는데 사업비라고 대출 받은 거, 생활비 대출 받은 거, 대출이 막 자꾸 늘어가요. 늘어가서 큰일 났다 하고 있고 또 돈이 안 되니까 희망도 하나둘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잘 안 돼요. 준비도 상당히 많이 했고 50% 지원 받고 사회연대은행 지원도 받고 부지런히 많이 했는데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 저는 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점.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 또 일주일 한 달 일상들 하나 점인데 그 점들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2년이 흘렀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급하니까 또 인문 전공한 사람들 세상 물정이 이렇게 박지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게 경비 같아서 경비를 하러 갔어요. 저쪽 가다 비타는 어디 쪽에 찾아갔다 그래서 한 일주일 하니까 돈이 못 하겠다. 힘들었다. 고객이 놀러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점들이 그러니까 그 드론과 3D 프린터 인문적으로 계속 준비를 한 걸 점이라고 이제 봤을 때 하나 그 네트워크는 선이잖아요. 그런 선이 이제 네트워크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원래 말하는 그 지점인데 거기 남편이 사람 구하던데 구하려고 하는데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러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 선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근데 그러한 일도 불투명하잖아요, 이제. 그 차는 얼마 정도 있어야 할지, 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인정받아야 할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2개월로 3개월 있잖아요, 인턴 기간.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와서 일을 해보니까,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컸어요. 대학교 때도 입학 공고사하고 입학 교회도 교재가 없어가지고 학부 그 여학생 집에 지도 교수님이
거기다 가정교사로 넣어줬어요. 숙식 해결하라고. 중학생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 책을 밤새도록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이런 정도였으니까 도저히 못 다녔는데 군대라는 것도 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다운 집에서 보일러 사업도 몰라가지고 한참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거고 또 화장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설에서 처음으로 지금 한 1년째 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처음 이제 학원을 제가 했었거든요. 학원을 했는데 주로 학원 안에다가 이제 그 주거 시설을 직접 내가 만들고 인테리어를 한 거죠. 수도성기 가스는 전부 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니까 그 일이에요 이게. 해보니까 이거 완전 내 놀이터인데 내 주특기가 이제 결국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1년씩 계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업체도 바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선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들이 이제 면으로 펼쳐져서 일상생활을 제2인생을 할 수 있게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런 점들, 그 점이라는 것은 전혀 아파트 관련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점들, 그런 일들인데 그 점들에 충실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생기고 네트워크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이 열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게 시니어들 해주고 싶은 것을 일단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해보고 제가 사회연대은행 50플러스 했을 때는 전부 사람들이 자기 전공한 걸로 가지고 이 인생을 살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공을 하는 거. 전공에다가 제4차 산업혁명 도구를 얹혀라.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해보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들어갔지만은 지금도 계속 저는 드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3D 프린터는 지금 잘 모셔놨어요. 뭔지 쌓이고 있어요, 지금. 간혹 이제 몇 개씩 뽑아보기도 하는데, 연습하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 드론을 한다는 걸 이제 좀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보니까 아파트를 시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공공으로 제작하고 싶다. 좀 찍어달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월, 4월 두 달 동안 찍어서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회원들이 지금도 이제 움직이는 회원들이 몇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회장님은 꾸준하게 하는 게 좋더라. 그리고 막 계속 다니면서 광고를 하더라. 그게 좋다. 근데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성과 있는 거 해봐야 뭐 작년에 소나기 마을 그 지도 교수님인데 이제 사정을 하니까 소나기 마을 홍보물을 저한테 이제 맡겨요. 뭐 한 찍었다면 90만 원 정도 이제 주시는데 뭐 그 정도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그 600에서 800 정도가 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면이 돼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이 아주 밀접한 그런 것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그럼 드론은 지금 이번에 아직 촬영은 안 되신 거네요? 이번에 수주받은 거? 갔어요. 가서 그 사이버대 건축학과 들어가서 3학년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황일 선생님이 생각하는 점선 면에서 나의 완성형은 어떤 것이 나의 완성형이라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이제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조금 문학적으로 제가 시집한 권도 지금 출판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시집 한 권 정도를 내고 싶다는 욕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을 어차피 하니까 영상을 정말 전문가답게 좀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죠, 욕심만 있는데. 네, 간단하게 사실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스토리 카페, 스토리 살롱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은 우리가
황인술 선생님하고 같이 저랑 이제 계속 여기서 그 영국에 있는 스토리 카페를 여기 한번 옮겨서 해보자고 계속 얘기만 해줬어요. 굉장히 하다가 지금 오늘 안 나오셨는데 김철영 이사님이라고 지금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도 주변에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풍부하세요. 그래서 이사님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고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회보호인이나 악기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지금 기타도 직접 배우신 게 아니고 그냥 독학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시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저도 드론도 사고요. 3D 프린트도 사고요. 다 배웠어요. 여기서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도 강의도 하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던 거는 그 드론을 가지고 인문학하고 드론을 접목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뭔가 이렇게 틀에 갇히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엉뚱한 그런 사고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은 가르치지 않지만 예전에 한 20몇 년 동안 가르쳤던 그 아이들 가르쳤던 그 철학하고 되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문학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아이들이 생각하면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 사실 그게 뭐 엄청나게 제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계속 진행이 오래되지를 못해서 근데 그래도 그 했던 모습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그렇게 막 계속 그러시다 보니까 살아가시는 모양이 자충우동에 항상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뭐 그게 뭔가 이렇게 되면 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나가시면 되는데 이쪽에 또 호기심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계속 오시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이라서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좀 더 그 지금 전체적인 두리뭉실한 이야기보다 아주 세밀한 이야기들 부딪혔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듣고 싶고 앞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기회는 저희는 얼마든지 드릴 거예요. 앞으로 새틀같이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도 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언제든지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고 참에 그냥 재밌었던 이야기 하나 더 에피소드 해주세요. 하나를 네. 들어보내야 네네. 원장님 아까 네. 얘기하셨는데 드론하고 인문학을 어떻게 좀 결합하셨는지. 예, 그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이제 봤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학습을 아이들 시키는데 공부가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고 전달하기가 어렵고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들이 이제 도구를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산업으로 하기, 뭘 만들어서 하기 이렇게 그것에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인문학을 교육을 시켜보겠다. 드론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드론을 활용해서 보겠다 해서 이제 쭉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 봤죠. 만들어 보고 이제 실제로 강의도 몇 번 했고. 근데 현장에 이제 그 성공사 설명회 나가면 꼭 그걸 물어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접목이 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3D 프린터도 마찬가지. 3D 프린터는 정말 잘 접목이 되는 거고 드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철학들을 설명하는 상당히 유용하죠. 그게.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설명할 때 필요하고 또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파노프티콘이라고 하죠. 그 CCTV 그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다. 어떤 권력의 문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내가 조정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CCTV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몇 군데 초다 지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그 에피소드가 그거죠. 그
저 원장님의 친동생이 김삼정 선생님이라고 서울 시내에서 드론하고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선생을 찾은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소문을 들은 거지. 황희수라는 사람이 인문하고 전공했더라. 그분이 이야기했던 거냐면, 야, 너 프린터 배우는데 뭐 배웠니? 아니면 드론 배우는데 뭐 배웠니? 뭐 그러고 그냥 날리고 왔어. 전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날리고 왔는데 그거 뭐 저런 올라가면 안 보이잖아요. 한 150m 올라가면 못 찾아요.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죠. 안 보인다 분명히. 안 보이는데 있느냐 없느냐 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근데 그 이제 정신 영역을 설명할 때 그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안 보니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몸과 정신 영역도 드론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카루스 문제도 설명이 다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에피소드는 그거예요. 그걸 인터넷에 뒤져본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배운다고. 그래서 옆에서 할 때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중 나갔는데 아주 동네 아저씨예요. 차림새가. 그래서 그런 거 보다 이제 제가 이제 막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참 듣다가 사실 나 고대 교수다. 여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명함 주고 찾아보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는가 하면은 그 여러 가지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 선생님은 같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왔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기 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R 영어로 그 R 프로그램 뭐 하나 있더라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강의를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인문학을 접목해가지고 이걸 갖고 당연히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 왜냐 학부형을 설명해야 되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드론을 배워서 아이들이 훗날 직업 진로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인문학 갖고 어떻게 학부모를 설득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분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 시체인을 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그 말씀도 옳은 이야기예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그거죠. 사당초등학교. 여기 누구죠? 근데 선생님 생각이 안 나는데. 주혁 씨요? 김주혁? 예, 김주혁 선생님과 그분이 그게 뭐 이제 임원 막 그렇게 하면서 연결돼서 사당초등학교에다 이제 제안서를 넣은 거죠. 이제 설명을 하러 갔죠. 교감 선생님 나오셨더라고. 또 학부모 회장님하고 이렇게. 저는 막 설명하는데 유인물을 몇 개 보시다가 중간에 그냥 나가버려 다 넣고 그래서 저런 분이 다 있나 그랬죠. 이제 한 3일인가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강의하자. 근데 이제 내가 오해한 게 뭐냐면 딱 보고 들을 것도 말 것도 없다. 나는 돈을 구하러 가야겠다고 나가서 교육청 가서 500원을 따왔어요. 그래 그걸로 몇 달 했죠. 그래서 강의를.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결국 뭐냐? 내 자신이 여러 사람과의 인연 관계가 원만하게 잘 구축됐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맞습니다. 지금의 황 선생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황 선생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본인 생각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내가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나의 내적 공간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세계는 누구나 다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세계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새로운 알파와 베타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길을 우리 황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봄바람은 사없이 불어주지만은 봄바람은 사없이 불어주지만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을 때 그 봄바람이 모든 것을 다 불어주지만은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잘 형성돼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오늘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서 참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여러 가지 다 그래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걸 좀 잘 이렇게 고마움 표시하고 해야 잘 제가 인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점선을 통해서 면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한테 뭘 이렇게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면에 한 면만 우리들에게 좀 보여준다면 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한 단면만 한번 말씀을 주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스티브 잡스인가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대학교 때 뭐 캘리그래프인가 뭔가 뭐 그걸 잠깐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전혀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핸드폰 디자인할 때 그게 적용이 돼서 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게 이제 점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면이란 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후에 대단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기에 대한 면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뭘 이렇게 잘해? 근데 내가 잘나선 게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것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아유 힘들고 고생스럽고 뭐 도배도 해야지 뭐 하지 뭐 난방 뭐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써먹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재단은 같지만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 업체가 바뀌어도 남겨야 된다. 또 다른 업체 바뀌어도 당신만큼은 남기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일들이었고, 하지만 훗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래서 내 생애 최초로 보일러가 깔아져 있는 집에 가서 살고 있는데 보일러 조작도를 올라가지고 보일러 요금, 가스 요금이 7만 얼마가 나오고 방은 요만한데 코딱지가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난 모르게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틀어놨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더만 그게 애초라서 애초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소화를 못하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또 실제로 쫓겨나고 사람들이 보면은 쫓겨나요. 일 못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그저 이제 빚도 조금 더 많이 갚았어야지. 그것도 새로 공부를 좀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희망도 갖게 되고. 철학 사상 연재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걸 하고 실제로 학생들을 치료를 했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안에 튼튼한 국가가 하나 세워져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흔들리지는 않고, 또 누가 무시를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점들이 모여서 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혀 다른 쪽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근데 그 정도 좀 성실하고 충실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되는 거겠죠. 이제 목작정처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최선을 다했고 그 텔레비전 방송도 2번 이상 나갔고 뭐 굉장히 취재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결과들이 결국 관리사무소로 갔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제. 또 거기서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아까 건설회사 이사가 이런 길이 있다. 또 제시를 했고 또 공부를 또 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또 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쪽으로도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성실하게 잘 하고 또 내가 편집 기술을 배우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공부 중인데 와 그거 어렵더라고요. 동영상 편집이. 동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해내고 있고 소화해내고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다음에 이제 충북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면 글을 안 쓰고 있겠죠. 이제 강제성 신문에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되고 이런 거 상당히 나한테는 인생에서 큰 이제 복이다. 은혜를 내가 줬다. 도움을 정말 잘 받았구나. 큰 도움을 배우고 싶고, 그런데 저는 배우기는 잘 배워서 그 다이어트까지는 수집을 잘 하는데 그 이후에 활용 용도를 잘 모르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이상까지는 가는데 최고의 탑에는 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되는 자신 있는데 그 이후에 활용 방법을 몰라가지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게을러져진 거예요. 저 자신이 게을러지고 그냥 하던 것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감명 받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전민 상태거든요. 전민 상태인데 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신문사 어릴 때부터 신문을 보고 컸고 또 독서신문에 10년 이상 있었고 한데도 도무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점은 있는데 여러분을 어디다 댈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분명히 정부 공모 사업이고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문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2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이제. 근데 우연히 태블릿 보니까 사회연대은행 이야기가 나와요. 막 명경 말인가 거기에서 KBS. 그거 듣고 사회연대은행 전화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부천에서 한 10년 살다가 서울에 온 지가 그때 얼마 안 된 상태예요. 얼마 안 된 상태라 인적 네트워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네 했는데 들어가서 뭐냐면 그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라고 사회연대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이 있어요. 인생 2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교육을. 거기서 빡세게 2달인가 설 동안 교육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퇴직자들이 거기에 거의 기업 임원급들 퇴직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서 공개를 그때는 가는 데마다 회장이었어요. 그쪽 모임들이. 하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고 회장도 되고 하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50+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들이 나오는 거예요. 길들이 나오고 50+는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소스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나가서 추천해주고 싶은 건 사회적인 제일 게 뭐냐면은 그 관리를 잘해요. 기수별로 쭉 이렇게 가는데 관리를 상당히 잘해요. 기술이 되니까 서로 연결해 주려고 하고 그런 걸 한번 보내주고 싶어요. 지금도 아마 그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기술별로. 언어와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성이 되고 그 자리 안에서 면을 가지고 하신다면
노년기 혹은 저같이 중장년에게도 완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스토리 살롱에 대해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까지 발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악기까지 연주해 주신 우리 황혜주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를 지키는 김민숙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스토리를 얘기해서 스토리 살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시민들이 좋은 이야기 전문받고 얘기하시면 아직은 전문가 안 들어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원장님 이렇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기 갤러리 한번 구경도 가고 싶다 했는데 스토리 살롱이라는 게 몇 시간에 하면 오는 건 어렵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사실은 없습니다. 상황을 보다 보니 이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성함이 어디서 좀 낯익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많이 좀 성함을 들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수련원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냐? 여기 예술인정원. 예술정원에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이게 분위기 파악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름은 홍묵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섹스폰에서 김순재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김용입니다. 스웨덴에 와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런 시간은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다. 이 교회에서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연사님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덕철입니다. 그리고 제 장학생들이고 앞으로 살롱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자리에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재산입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더 멋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한 건 오늘 강사로 오신 황 선생님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준 원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부심리 상담사, 가족 상담사, 미술치료사로 전공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가 잘 들어주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시니 저희가 더 행복한